자산 기준 세계 1위 은행이 어제 자기 직원의 AI를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AI 청구서가 세 곳에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AI가 약속에서 비용으로 바뀌는 변곡점,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어제 저녁 짧게 전해드린 JP모건의 홍콩 AI 차단. 오늘은 시장이 여기에 어떤 가격표를 붙였는지의 관점에서 다시 봅니다. 자산 기준 세계 1위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홍콩 소재 직원들의 엔트로피 클로드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홍콩이 중국 데이터 주권 법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미국 AI 모델을 쓰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로 평가된 것이 배경입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함께 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사내 정책이 아닙니다. 같은 AI 툴을 뉴욕에서는 켜고 홍콩에서는 끄는 이른바 지역별 AI 화이트리스트가 글로벌 금융권의 첫 대형 선례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AI를 어디서 쓰느냐가 곧 규제 비용이 되는 시대, 즉 AI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구조적 상승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골드만삭스와 시티 같은 다른 투자은행들이 아시아 AI 정책을 연쇄적으로 손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미는 엔트로픽에 대규모 투자한 아마존에까지 닿습니다. 지역 규제가 AI 공급망을 갈라놓으면 미국 모델의 아시아 매출 경로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그 빈자리를 노린 네이버 클로바 같은 국산 모델의 기업 수요 시나리오를 시사합니다. 당일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은 2.9% 올라 $244, 반면 JP모건은 2.47% 내려 $325에 거래됐습니다. 국내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의 홍콩법인 역시 동일한 데이터 주권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KRX는 아직 개장 전이라 직전 거래일 6월 18일 종가 기준 KB금융은 0.55% 낮은 16만 3,100원, 신한지주는 2.23% 낮은 10만 800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AI 가이드라인 강화 압박이 높아질수록 국내 금융 AI 컴플라이언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은 봅니다. 규제가 AI의 가격을 매겼다면 그럼 실적은 어떤 가격을 매겼을까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IT 컨설팅 1위 액센추어의 주가가 단 하루에 18% 급락했습니다. 정확히는 17.97% 내린 $127.98, 근 10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반가소에는 회사가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하고 중동 매출에서 $4억 타격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CEO 줄리 스위트는 앞으로 몇 달간 예상보다 매출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어닝 쇼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더 주목한 건 숫자 너머의 신호였습니다. 액센추어는 시가총액 약 $2천억 엔터프라이즈 AI 컨설팅의 바로미터로 꼽혀온 기업입니다. AI 전환의 대표 수혜주였던 이 회사의 아웃룩이 꺾였다는 건 기업들이 AI 프로젝트 예산을 수익 증명 조건부로 돌리는 ROI 회의론이 마침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흐름은 액센추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날 IBM은 5.09%, 팔란티어는 1.65% 하락하며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레이어 전반이 흔들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 SDS가 아직 개장 전이라 직전 거래일 6월 18일 종가 기준이지만 4.95% 낮은 22만 1,000원이었습니다. LGCNS, SKCNC 같은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AI 컨설팅 매출 성장 기대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은 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비가 있습니다. AI 칩과 인프라에는 자본이 계속 몰리는 사이 정작 그 AI를 실제 매출로 바꿔야 하는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먼저 청구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AI를 파는 쪽이 이렇게 흔들렸다면 AI를 만드는 가장 깊은 층, 반도체 설계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팔로알토에 있는 스타트업 아키텍트 랩스가 AI로 커스텀 반도체 설계를 가속하겠다며 $2,400만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자 명단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구글 딥마인드 수석과학자 제프 딘, 그리고 오픈 AI와 엔비디아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업계가 이 방향성에 거는 무게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회사가 겨냥하는 건 브로드컴과 메이벨의 커스텀 칩 사업입니다. 두 회사는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 주는데 현재 이 과정은 약 2년이 걸리고 수억 달러가 듭니다. 아키텍트는 이걸 AI로 수개월, 저비용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동 창업자 후세인은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칩의 후공정 실행이 아니라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는 TSMC가 반도체 제조를 대중화했듯 우리는 설계를 대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를 AI 기반 EDA, 즉 전자설계 자동화 시장의 태동 신호로 읽으며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같은 전통 강자의 경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당일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은 4.7% 올라 411달러, 마벨은 7.27% 급등해 310달러였고 반면 시놉시스는 1.35% 내렸습니다. 설계 사이클이 짧아지면 빅테크의 칩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2차 효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SK하이닉스 고객사의 커스텀 칩, 그리고 첨단 패키징 수요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은 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개장 전이라 직전 거래일 6월 18일 종가 기준 4.62% 오른 36만 2,500원이었습니다. 규제, 실적, 그리고 설계. 이제 이 세 사건을 하나의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세 사건은 사실 같은 줄을 그리고 있습니다. AI가 미래의 약속에서 지금의 청구서로 넘어가는 변곡점입니다. JP모건은 규제 비용을, 액센추어는 ROI 증명 비용을, 아키텍트 랩스는 설계 비용의 파괴를 각각 가격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단일 변수는 하나입니다. 누가 AI 비용을 떠안고 누가 줄이느냐입니다. 규제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올리고 실적은 매출 실현 속도를 묻고 기술은 설계 비용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AI 사이클의 세 층위가 같은 날 동시에 정산에 들어간 겁니다. 시장의 함의는 옥석가리기입니다. AI라는 내러티브 전체에 베팅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비용을 통제하거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업과 그러지 못해 청구서를 그대로 떠안는 기업이 갈리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데이터는 시사합니다. 한국 관점에서는 양면입니다. 규제의 지역화는 국산 AI와 금융 컴플라이언스 수요를 키우는 쪽으로 작동하고 설계의 가속화는 파운드리와 HBM 발주 구조를 흔드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두 흐름 모두 기대치와 리스크를 동시에 키운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 정산의 자금은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자금의 방향은 한 그림으로 갈렸습니다. 광의의 기술주를 담은 나스닥 100 ETF는 당일 2.51% 올랐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흐름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바꾸는 반도체 설계 쪽으로는 자본이 몰렸습니다. 브로드컴이 4.7%, 마벨이 7.27% 오른 반면 AI를 매출로 바꿔야 하는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는 액센추어가 18%, IBM이 5% 넘게 빠졌습니다. 자본이 같은 AI 안에서도 층위를 골라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시장은 아직 개장 전이라 직전 거래일 6월 18일 종가 기준입니다. 설계 가속 내러티브의 기대를 받는 삼성전자는 4.62% 높았던 반면 IT 서비스인 삼성 SDS는 4.95%, 홍콩 노출을 가진 신한지주는 2.23% 낮았습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자본은 비용을 줄이는 층으로 향하고 비용을 떠안는 층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다음 주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AI 정책, 그리고 IT 서비스 기업들의 다음 실적 가이던스 톤이 이 분기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가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시장에 남긴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행방입니다. JP모건의 지역별 차단이 표준이 되면 아시아에 노출된 글로벌 투자은행과 한국금융사의 AI 운영비가 어디까지 오를지를 애널리스트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AI 매출의 증명 시점입니다. 액센추어의 가이던스 하향이 일회성 사건인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AI ROI 둔화라는 구조적 신호인지가 IT 서비스 섹터 전체의 재평가를 가르는 갈림길로 거론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설계 비용 파괴의 수혜자입니다. AI 기반 EDA가 현실이 될 때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같은 기존 강자와 파운드리 고객사 수요 구조 가운데 어디로 가치가 재배분될지를 데이터는 묻고 있습니다. 세 질문 모두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는 관찰 포인트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이번 AI 비용 정산 국면을 해석하는 핵심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AI는 규제와 실적, 그리고 설계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청구서를 발행했고 시장은 비용을 통제하는 자와 떠안는 자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